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피니션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봤던 그 데피니션 중에 하나가 yield to maturity, 만기 수익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은 아니지만 몇 주 전에 배웠던 홀딩 피어리드 리턴이 있습니다. HPR. 이게 뭐냐 그러면 어, 홀딩 피어리드 리턴. 홀딩 피어리드 리턴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채권이 아니더라도 뭐 계산할 때 홀딩 피어리드 리턴 저희가 계산했죠. 뭐 주식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리턴 계산할 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홀딩 피어리드 리턴입니다. 그래서 그 홀딩 피어리드 리턴 어떻게 계산합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주식 샀으면, 아니면 뭐 채권 샀으면,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동안에 내가 뭐 받습니까? 쿠폰 받죠. 내가 채권 샀으면,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합니까? 내가 쿠폰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팔았다 그러면 이때의 가격이 있겠죠. 요것의 디퍼런스가 파지티브이면 내가 홀딩 피리드 리턴이 파지티브인 거고, 네가티브이면 이제 베네핏이 네가티브인 거지. 이거를 이제 P0로 나누어 준 거. 요게 홀딩 피리드 리턴이었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홀딩 피리드 리턴은 어떤 주어져 있는 인베스트먼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쿠폰 페이먼트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1년 기간 동안에 투자하게 되면 그때부터 얻는 이 리턴을, 수익률을 홀딩 피리드 리턴입니다. 내가 2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이면 그 쿠폰 받고, 그지? 1년에 받고 또 뭐 2년에 한 번 받고, 그지? 그리고 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샀다가 2년 뒤에 팔았을 때의 이 홀딩 피리드 리턴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지금 요거 샀다가 또 받았다가 또 재투자했으면 그때 또 시장 이자율이 있겠지. 그것만큼의 또 돈을 받겠죠. 이런 게 다 홀딩 피리드 리턴입니다. 그리고 이게 홀딩 피리드 리턴의 데피니션이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 홀딩 피리드 리턴은 이 본드 가격 P0 하고, 그지? 내가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이거 본드를 팔 때, 채권을 팔 때 그 가격 하고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채권 페이먼트 물론 달려져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이제 채권 안 샀다, 이 채권 페이먼트가 쿠폰 페이먼트가 제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본드 가격하고 오늘 가격하고 내가 본드 팔 때 그 가격하고의 이 홀딩 피리드 리턴이 결정이 되겠죠, 그지?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 채권 사면 2년 뒤에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내가 오늘 입장에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이 홀딩 피리드 리턴 우리가 보통 계산하면 expected 기대 수익률을 많이 계산했죠, 그동안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포캐스트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홀딩 피리드 리턴 대해서 제가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이 만기 수익률은, yield to maturity는 뭐였습니까? 만기 수익률의 데피니션은 채권을 내가 구입했을 때 채권으로 받는 그 베네핏의 현재 가치와, 그지? 채권 가격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이었죠.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본드를 오늘 구입해서 만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그지? 내가 받는 평균적인 어떤 수익률, 이걸 보통 이제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기 수익률은 뭐하고 달려 있었습니까? 쿠폰 레이트도 달려 있었고, 쿠폰 레이트라든지 만기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액면가 이런 것들에서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계산 알 수 있죠. 여러분 채권 사면 채권에 딱 쿠폰 레이트가 정해져 있고, 만기 머추리티 정해져 있고, 액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채권 가격하고 딱 비교해 보면, 그리고 현재 시장 이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쉽게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만기 수익률 계산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만기 수익률과 홀딩 피리드 리턴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고, 만기 수익률과 홀딩 피리드 리턴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홀딩 피리드 리턴하고 만기 수익률이 다 같지 않다는 거 잘 이제 알아두시고,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던 이 홀딩 피리드 리턴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데피니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쿠폰 본드인데, 이번에는 제로 쿠폰 본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앞에 본드 프라이싱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지? 내가 본드 사면, 그지? 뭐 1년이면 1년, 6개월에 한 번씩 쿠폰 페이먼트를 받은 거죠. 요 쿠폰이 있었던 거죠. 요거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기에 뭐 받는 거였습니까? 액면가 N는 X만큼 받은 거였죠.
그런데 저 제로 쿠폰 본드는 뭐냐 그러면 이 쿠폰이 없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쿠폰 페이먼트가 제로인 경우, 쿠폰 이자율이 제로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빵인 경우입니다. 쿠폰 레이시 제로인 경우. 그러면 쿠폰 레이시 제로이니까 요 쿠폰 페이먼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액면가 곱하기 쿠폰 레이 제로를 곱하면 쿠폰 페이먼트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없는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없는 본드를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쿠폰이 없다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만기도 있고, 그지? 이 기간, 만기까지 어떤 그 기간 T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액면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와 이 내가 쿠폰을 구입했을 때, 채권을 구입했을 때, 그거로부터 얻는 베니핏의 현재 가치와 이 채권 가격을 같게 만들어주는 만기 수익률도 여기 R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은데, 다만 쿠폰 지급액이 제로인 쿠폰을 제로 쿠폰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제로 쿠폰 본드의 데피니션입니다. 일단 제가 이 제로 쿠폰 본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그러면 만기가 30년짜리인 제로 쿠폰 본드의 가격을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기가 30년짜리이고, 그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겠지? 요거 보죠. 여기에 지금 쿠폰 가격이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쿠폰 이자율이 지금 6.5%가 아니라 이제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도 혼돈될 수 있으니까 새로 해보죠. 지금 제로 쿠폰 본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이제 뭐냐 그러면 액면가는 100원이라고 해보죠. 만기 30년이고. 근데 쿠폰 레이시 몇 퍼센트냐 그러면 0%입니다. 제로 쿠폰 본드니까. 쿠폰이 없는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만기 수익률, 이 쿠폰 지급액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하고, 쿠폰 지급액은 이자율 0 곱하기가 하면 쿠폰 지급액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C에 여기에다가 1 더하기 B6에 여기에 뭐가 된다고? 1 더하기 B6에 30년이니까 액면가 현재 가치는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 이게 왜 안 됐지? C에 2여 해야 되겠네. 뭐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C에 4구나 2가 아니라. 네. 여기 걸 계산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CF4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쿠폰 지급액의 현재 가치는 마찬가지로 D2니까 D2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제로니까 제로겠지.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쿠폰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0%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똑같이 가격이 나오지 지금 뒷목 계산기를 했던 거나. 그러면 다시 보시면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6.5%일 때는 채권 가격이 15고 시장 이자율이 12%이면 채권 가격이 3.3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채권 가격은 계속 감소하네요. 그러면 왜 이 쿠폰 시장 이자율이 이 제로 쿠폰 본드에서 시장 이자율이 0.4%일 때 채권 가격은 30밖에 안 될까요? 30년짜리 30년 만기인 채권 가격. 액면가보다 100원보다는 훨씬 줄어들죠.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지? 왜냐 그러면 그 쿠폰 지급액이 해마다 내가 이게 뭐지? 내가 100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년에 이자로 4만큼 받는데 이 제로 쿠폰 본드를 사면 내가 1년에 쿠폰 이자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제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쿠폰을 살려 그러면 액면가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을 줘야지만이 이 쿠폰을 사겠죠. 더군다나 시장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액면가보다 훨씬 작은 금액을 줘야지만이 이 쿠폰을 살 수 있어. 이
제로 쿠폰 본드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30년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요거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30년짜리에 여기 좀 그림을 그린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요게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로 만들어진 건가요? 보자. 요게 지금 만기가 30년짜리이고 발행되자마자 지금 했을 때 채권 가격이 지금 요만큼이 되었습니다. 이건 액면가가 지금 1,000원짜리 액면가네요. 그래서 다시 바꾸면 1,000원을 바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달라졌죠. 308원이 돼요. 처음에가. 시장 이자율이 저거일 때. 자, 그러면 요게 근데 300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자리니까 지금 100보다는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걸 따지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시장 이자율이 한 12%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죠. 10%라고 해볼까요? 시장 이자율이 10%면 얼마가 되는가 해볼까요? 이거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면가가 그래도 얼마가 나오는지. 잠깐만, 여기 왜 여기는 뭐가 안 됐지? 30년. 아, 이거 1,000원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 1,000원이어야 되지. 그래야 이렇게 맞춰지겠지. 자, 이제 그러면 뭐 57원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나? 대충 여기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시장 이자율이. 뭐, 이 정도 뭐 해보죠,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시장 이자율이 이 상태에서 이 가격이었습니다. 57원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액면가가,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1년이 지나는데 팔았다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이제 만기가 이제 30년이 아니라 29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29년, 이거 좀 이렇게 계산하니까 복잡하네요. 여기다 제가 이거 써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딘가에 써놔야 되겠네요. 29 빼기 1.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거고. 만기가 이제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자. 요거의 가격을 계산하는 건데, 요걸 29 대신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걸 가져오죠. 요걸 가져와서 쓰고, 이거는 뭐 이제 뻔한 건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 그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보태면 되고, 얘는 이제 30년 대신에 뭐를 가져오냐면 얘를 가져오면 되겠죠. 네, 이러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똑같이 시장 이자율이 10%인 걸 가지고 계속 한번 계산해보죠. 언제까지? 만기가 제로일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만기가 29년일 때 이 부분이 지금 위에는 30년이지, 그지? 여기 30년일 때부터 시작한 거지, 그지? 30년일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자, 이제 만기가 쭉 줄어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지?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만기가 계속 줄어들겠죠. 만기가 줄어드니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쭉 증가해서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기가 없는 날, 만기가 이제 0인 경우에 채권 가격이 뭐하고 같습니까? 액면가와 같죠. 이게 제가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 보이면, 채권 가격이죠.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가격인데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1번부터 쭉 이렇게 가서 만기가 30을 가서 2000까지 딱 가죠.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제로이트부터 시작해서 만기가 그 머추리티 데이가 이제 저기 뭐지 만기가 이제 30년짜리 가는 거죠. 30년이 계속 만기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해서 결국은 만기일이 되면 그때의 채권 가격은 뭐하고 같습니까? 당연히 액면가와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요거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제로 쿠폰 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쿠폰 가격은 똑같지. 다만 제로 쿠폰 본드의 경우에는 쿠폰 이자율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0%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 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제로 본드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 채권 가격으로 들어가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요걸 계산할 때 이 근본 저희 가정이 뭐였냐 그러면 이렇게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 기본 가정이 뭐였냐면은 여기에 시장 이자율이 어떻다는 가정이었습니까? 이렇게 0%로 10%로 안 받겠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 똑같은 거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을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저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이쪽으로 안 하고 재무 계산기만 써가지고 채권 가격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를 할 거냐 그러면 12% 하겠습니다. 10%에서 12%로 시장 이자율이 증가한 거죠. 12% 정도는 증가할 수 있잖아요. 한 2% 정도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물론 많은 건 많은데.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재무 계산기 써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무 계산기를 써보죠. 그래서 숫자가 지금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이번에 12%네요. 그 다음에 MPER 기간이 만기가 30년 남았고 그 다음에 PMT는 제로입니다. 안 받는 거지 제로 쿠폰 본드니까. 그 다음에 퓨처 밸류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해보죠. 이거 현재 가치는 66.76이 됩니다. 이제 요 앞을 좀 빼죠. 빼고 하죠. 두 개가 돼서 잠깐 33.8이 되는 거죠. JL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쭉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29년 남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얘가 되면 1,000원이 되겠죠. 여기다 제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볼까요? 똑같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실제로 되는지. 되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의 이자율이 12%의 채권 가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런 경우죠. 내가 그 이자율이 10%일 때 만기가 30년 남겨진 채권을 샀습니다. 이렇게 57원 주고 샀습니다. 30년짜리 만기 30년.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채권을 파는데 2년 뒤에 시장 이자율이 10%를 안 바뀌었으면 채권을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 57원에 샀다가 69.334에 팔 수 있는 거죠. 채권가 요때 요대로 팔면. 그지? 그래서 요 차액만큼이 여러분들 채권 수익률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내가 1,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 주고 그러니까 57원 주고 채권 사서 나중에 69원만큼 돈을 벌었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디스카운트 본드 채권을 샀을 때 그동안에는 내가 이 돈을 쓰고 이 돈에 대한 어떤 뭐가 없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을 못 썼던 거지. 그만큼의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시면 69.34 여기 여기서 채권 수익률을 보면 나누기 이게 이제 채권의 수익률이 되겠지. 이 기간 동안에 했던 이게 홀딩 피리어드 리턴입니다. 곱하기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요게 홀딩 퓨리드 리턴인데 보자.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30년 만기인 채권을, 그지? 1,000원짜리 채권을, 액면가 1,000원짜리 채권을 발행되었을 때 57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69.34에 팔 수 있다면, 그러면 요 2년 사이에, 요 2년 사이 기간의 수익률이 21%. 굉장히 높네. 그죠? 뭐만큼요? 정가입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10%에서 그 사이에 12%로 증가했다면, 그러면 내가 57원에 샀다가 이제 뭐 얼마에 팔야 됩니까? 48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막 손해를 본 거죠. 만기가 줄어들면서 불구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거를 이자율이 이제 그러면 자 반대로 하면 이번에는 이자율이 이번에는 8%가 아니고 12%가 아니고 8%가 됐다고 해볼까요? 이자가 줄어들었다. 시장 이자율이 디스카운트 레이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년 뒤에 가격이 115원이죠. 그러니까 57원에 샀다가 그지? 2년 뒤에 가격이 115원이 되니까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채권 이런 제로 쿠폰 가지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듯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들이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이낸스를 공부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이제 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채권 딜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채권 딜러인데 나름대로 이제 보시면 이 수익률 차이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2년 사이에 2% 이렇게 바뀌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수익률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채권이 그냥 사가지고 그냥 내가 평생 보관하고 있는 그런 보관하고 매 6개월에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자 지급 받는 것만 그것만 채권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마치 주식 사고 팔고 하듯이 채권도 똑같이 그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채권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일단 이 채권에 대해서 채권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이번 이 과목에 이 챕터에 본드 프라이싱에 대해서 채권 프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봤고 가격의 시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채권 가격과 일드 사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이슈인 디폴트와 이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드를 가졌을 때 본드 프라이싱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고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디폴트 리스크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줬는데 채권 샀는데 내가 회사채를 샀으면 아니면 국채를 샀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러면 그 산 국채는 완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왜? 차용 정서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망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 돈 못 받죠. 그러면 그 차용 정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통 디폴트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